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토플 IBT 학습에 대해서 한국 학교 학생과 국제 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점수대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토플은 모든 대학에 있어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도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단지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성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 지금으로 남아있는 국민대 정도 생각하시는 학부형들께서는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기타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 공부했을 때는 대학에서 우리가 영어로서 배우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BT 학습의 전략 시리즈 80점에서 90점대 목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 섹션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부분에서 해야 될 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어휘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급 어휘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고 배경 지식에 대한 확장, 즉 내용이 인문학적이고 과학과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 서적이나 기사 등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학습에 임하는 게 낫다. 국제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이미 영어에 익숙하긴 하지만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 빠르게 읽어내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특정하게 강의를 제대로 해주는 강사라면 아마 쉽게 잘 배우고 또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한 파악 문제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정보를 메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듣기로 가보겠습니다. 듣기에 가시게 되면 한국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에는 다양한 발음을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 학교 학생들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런 다양한 영어 발음에 대해서 억양에 대해서 익숙해 주는 거. 그다음에 노트 테이킹에 대한 연습인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핵심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딕테이션 받아쓰기 연습 그것도 컴퓨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일석이조입니다. 그 노트 테이킹 하는 거를 컴퓨터로 연습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라이팅 쓰실 때 자판을 빠르게 한국 학생들은 좀 칠 수가 있겠죠. 그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국제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청취, 즉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 학술적 주제의 강의나 토론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하는데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 그다음에 학년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연습해라. 그래서 테드 강연이라든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부 사항으로 집중해야 될 건 리스닝 문제에서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메모할 수 있는 그죠? 노트 테이킹이죠. 결국에 이게 노트 테이킹인데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피킹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 한국 학교 학생들 스피킹 라이팅 영역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발음에 대한 교정,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하거나 또는 자기가 듣는 그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에 원음을 그죠? 음원을 가지고서 따라서 연습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 답변하는 데서 시간이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에 대한 답변 구조를 미리 준비해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일부 학원들에서 템플릿을 주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초급자들에게는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학술적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금세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 각 질문에 주어진 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45초 1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라이팅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 학교는 그래도 문법을 좀 배우죠. 그래서 정확한 문법과 다양한 문장 구조. 이 말은 패러프레이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밑에 점수, 그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가지고 좀 처음에는 연습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론본론 결론의 구조를 미리 준비해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 틀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다니는 친구들은 논리적 전개에 대한 연습,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연습. 이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영어를 써봤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쉽게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성한 글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조금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검토 받아보는 거. 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점대 초반을 위한 전략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